전체 여집합을 취하면 다른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들이 다 여집합이 취해지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알 것 같고, 근데 이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까지 우리 다 해봤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거,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주 중요했었죠. 이거는 우리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활용 문제에 보면요,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좀 이용을 해서 교집합 부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서 활용 문제들까지 응용이 되는 게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게 거의 끝이었죠? 그죠? 요것도 예제 5번도 사실 활용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쌤이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구분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2반 필기 내용이랑 약간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똑같거든요. 혹시나 요거 필기 내용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보내놓을게요. 잠시. 컴퓨터가 왜 이러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 한번 공유를 쌤이 해볼게요. 오늘은 드모르간 법칙까지 했고 여기 집합 중단원 마무리 부분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프린트는 6번입니다. 됐죠?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단원 마무리 부분 문제를 풀 텐데 쌤이 원래 1학기 때 보면은 사실 거의 기본 문제는 거의 풀지는 않았죠? 그쵸? 근데 여기 2학기 파트에서 집합 파트에서는 여기 집합 기본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습도 좀 해줄 겸 기본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미안합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에서 집합인 걸 1번 보면 집합인 걸 모두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집합이라는 것은 한 모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명제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명제 또한 명확한 문제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집합 또한 그런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모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전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집합으로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맛있는 음식의 모임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기준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있으면 먹기는 하는데 날 것들을 잘 찾아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나 초밥이나 이런 것들 그 생선류들 이런 거를 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찾아 먹지는 않거든요. 있으면 먹는데. 근데 쌤이 맛있다고 하는 기준은 고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맛있는 음식 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다라는 음식의 기준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우리 반 여학생의 모임.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이렇게 모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훌륭한 음악가의 모임. 쌤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하셨고 누나가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습니다. 뭐 그 주변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쌤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아주 훌륭한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반에서 지난 학기에 봉사활동이 30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명확한 기준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분을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집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1번 집합과 집합 아닌 거 구분 잘 해서 하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요 기본 문제는 뭐 시험에도 기본 앞부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여기는 지울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2번은 좀 확대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보시면 중요합니다. 자, 집합 A가 먼저 있습니다. 집합 A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작냐? 자, 집합 A가 0, 1, 2, 3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억을 보기 전에 쌤은 먼저 좀 니은을 먼저 볼게요. 니은을 먼저 보시면 1이라는 것을 A의 원소다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원소에 해당하는 기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합 A의 원소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그치? 근데 기억을 한번 봅시다. 기억을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엄연히 집합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에 해당하는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기는 하지만 중괄호 해놓고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집합이 A 집합의 뭐로서? 원소로서 포함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이 원소로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옳지가 않습니다. 니은은 옳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억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쌤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을 만약에 좀 옳은 질문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집합이 A의 원소로서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분집합으로서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옳은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가 공집합 0, 1, 2, 3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공집합 기호는 A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구분 되시겠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이 공집합이 의미하는 것은 집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집합 모양을 한 원소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0, 1, 2, 3 우리 숫자 이렇게 모양 지정해 놓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모양만 공집합 모양인 원소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었을 때랑 공집합 모양을 하고 있는 원소였을 때랑 요걸 좀 잘 구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냥 매년 나옵니다. 이거는 쌤이 뭐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알겠죠? 이거는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집합으로서인지 원소로서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한번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대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집합의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3 중괄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집합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집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둘 다 집합의 의미라서 기호를 일단 요 기호를 쓰는 거는 맞아. 근데 당연히 어디가 더 커요? A 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건 반대로 돼야 돼요. 이렇게 1하고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리을을 보겠습니다. 리을을 보면은 0, 1, 2, 3 그러니까 A 자체죠. 중괄호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집합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은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 부분 집합을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카운팅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2번 완료 지으시면 됩니다. 2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추가 설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잘 구분 짓도록 해보세요. 요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이구 미안. 지워져 버렸다. 필기 내용이 지워졌어요. 에이. 살아났다. 스크린샷을 찍으려고 했는데 버튼을 쌤이 홈 버튼만 눌러버려가지고 이건 나중에 필기 내용은 편집해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워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은 여기 3번을 할 건데 아니다. 요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요 차집합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요게 얘기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겠죠. 두 개 뭐 딱 봐도 공통된 거 지금 하나 이상이 지금 보이니까 당연히 뭐 교집합 부분에는 2, 4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뭐 숫자 채워 넣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이 여러분들 어디라고 했죠? 요 부분이라고 했죠? 쌤이 이제 쌤만의 용어로 얘기했던 것은 순수한 A.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순수한 A가 의미하는 게 A 차집합 B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읽을 때는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A 차집합 B 또는 뭐 줄여서 읽을 거면은 A 차 B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 4번 한번 해볼까요? 아까 뭐 복습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의 개수 20개, B의 개수 11개, A 합집합 B의 개수 23개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B 부분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엄마야. A 합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연산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3, 여기가 20, 여기가 11, 그 다음에 빼기 A 교집합 B 그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까지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해보면 31이죠? 그치?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개수는 31 빼기 2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얼마 나오냐? 8 나오냐? 그래서 답은 8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요거 뭐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해볼게요. 5번 중요합니다. 5번 지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거 하고 요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조건제시법들은 그나마 좀 직관적으로 표현이 돼서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걱정 마시고. 자, 일단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조건제시법이 B쪽을 보면은 X가 A의 원소이고 Y도 A의 원소예요. 그때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 하면은 X 플러스 Y를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 B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X를 이렇게 놔두고 Y를 이렇게 놔두고 X 플러스 Y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면은 하나도 안 헷갈리고 좋을 겁니다. 그럼 봐봐. 자, 스몰 x가 a의 원소, 스몰 y도 a의 원소거든요. 그러면 a의 원소는 0하고 1하고 2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수영도 했던 것처럼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해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x가 0일 때 y도 0일 수 있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가 1인 경우 x가 0일 때 y가 2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다 구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가 0인 경우 x 1일 때 y 1, x 1일 때 y 2인 경우 이렇게 다 구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 0인 경우 2일 때 1인 경우 2일 때 2인 경우 이렇게. 조금 좁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 이게 b의 원소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케이스들을 다 구해놨다면 그러면 x 더하기 y를 해보면 얘는 0, 1, 2, 1, 2, 3, 2, 3, 4 이렇게 된다고. 밑에 이거 4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들이 B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B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중복된 거는 뭐 한 번만 쓰면 되니까. 그러면 0, 1, 2, 3, 마지막에 4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조건 제시법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필기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지우고 그 C 할 거예요. 자, 지울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집합 C를 한번 해볼 거예요. C도 여기 X랑 Y랑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C 집합은 어떤 것을 원소로 해라 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X 곱하기 Y를 원소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다 똑같이 케이스들이 다 구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곱하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 0, 0, 0. 그치?
그 다음에 0, 1, 2. 그 다음에 0, 왜 이래? 2,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원소로 하는 C를 구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 1, 2,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C 집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A는 0, 1, 2였습니다. 일단 원소의 개수로만 딱 봤을 때는 B가 지금 제일 커 보이죠. 그렇죠? 개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0, 1, 2, 4 이것은 두 번째로 원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왠지 가운데 거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C가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이 되나요? 부분집합이 되려면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싹 다 가지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됩니다. 마찬가지 A도 C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도 되고 C의 부분집합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 이렇게 나오죠. 됐지? 그래서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건제시법으로 아유 또 왜 이래 미안해요 여러분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두고 해야겠다. 오케이? 지울게요. 필기 내용은 다 좀 이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아니면 뭐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7번 하겠습니다. 7번도 중요해요.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일단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가 10의 약수, B가 20의 약수인 것들 다 넣으라는 뜻이죠. 그러면 미안해요. A는 1, 2, 5, 1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는 1, 2, 4, 5, 10, 20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뭐 바로 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 20을 소인수 분해하면 4, 5, 20이잖아.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그래서 2의 제곱은 제곱까지 있으니까 1, 2, 2의 제곱. 5는 5의 1제곱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1, 5.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전부 다 곱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숫자들을 구해보면은 모든 약수들이 제시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거죠. A 교집합 X가 A가 되고 B 합집합 X가 B가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A랑 X랑 이렇게 두 가지의 집합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뭐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똑같은 집합도 공부를 했었잖아.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A집합이 이렇게 가고 X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와서 부분집합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근데 하지 마라. 우빈아 혼날래? 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교집합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집합 부분을 보면 첫 번째 거는 요 교집합 부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전체적인 A가 나오질 않죠. 교집합을 취해가지고 전체적인 A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교집합을 취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A 자체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만족을 하죠. 요거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만족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면은 교집합 부분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교집합 부분이 어때요? X가 돼야 되죠? A가 아니라. 그래서 얘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걸 보면은 교집합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A다라는 것이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A가 X의 부분집합에 속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쌤이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던 대로 쌤이 학창시절 공부했던 이런 기호는 요즘 안 쓴다라고 했죠. 여기에도 다 등호가 포함이 사실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쓴다고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쌤은 뭐 요즘 트렌드대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지우고 여기 합집합, 비합집합 X 이 부분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 요로는 A가 X에 이렇게 속한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의 문장을 보고 요 파란색 글씨를 이끌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도 같은 방식으로 추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추출해 볼게요. 살짝 빨리 해볼까요? 비합집합 X 해가지고 B가 나와야 돼. 합집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합집합 X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합집합을 취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냥 X로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만족하려면 일단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녀석이 비합집합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나오니까 얘 만족. 그 다음에 당연히 뭐도 될까요? B랑 X랑 똑같은 경우에도 되겠죠.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뭐 B 자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 두 가지 그림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X는 B의 부분집합이 되거나 똑같은 식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모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해석을 하면 이 집합 X는 A보다 A를 부분집합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A의 원소 모두 포함 해야 된다는 뜻이죠. have to가 아니라
A의 모든 원소를 포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B의 원소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죠? 선택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위에 거 보면은 A가 1, 2, 5, 10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X는 1, 2, 5, 10은 이렇게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남죠? 4랑 20이 남죠. 그래서 4, 20은 이렇게 선택하던가 안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X의 개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따라서 4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석한 요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게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고민을 좀 하셨다가 쌤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 부분집합의 개수 파트입니다. 이거 알겠죠? 거기랑도 좀 응용이 된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됐다면 꼭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고 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 9번을 쌤이 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9번을 좀 할게요. 시간 남으면 8번 할게요. 일단 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9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분석 좀 해봅시다.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 A, B, C가 있고요. 전체의 부분 집합.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집합의 연산 법칙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해 왔었던 이런 거예요. 그 드모르간 법칙도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 이 녀석도 있는 거고 A 차집합 B 이거를 이제 막 우리 이렇게 A교 B여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 뭐 이런 거, 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다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좌변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 계산을 해보고 우변에 공집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변 먼저 이렇게 좀 살짝 지워두고 그 다음에 좌변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드모르간 법칙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교, A여교, B여 이렇게 되죠. 드모르간. 오케이?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A 교집합을 이쪽으로 분배하고 이쪽으로 분배해서 가운데 연산 교집합 냅둘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있던 이 교집합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에
사실 서술형은 이번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 볼 때 이런 거를 과정을 쓸 일은 없을 텐데 수행평가할 때는 과정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여기 뭐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 뭐 하나하나 사실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쓰는 걸 뭐 식을 보면 알기 때문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까지 공부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걸 쓰는지 쌤은 여러분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보시면 얘 어때요? A와 A 여집합은 공통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교집합. 그 다음에 A교 B여. 우리 이거 어떻게 쓰죠? 뭐 사실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차집합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써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봐봐. 공집합은 여기 순수한 A잖아요. 그쵸? 이 순수한 A랑 만나는 부분이 당연히 있나요? 없나요? 만나는 부분이 당연히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변인 이 녀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여기서는 뭐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여기서 한번 우변을 한번 좀 바꿔가지고 해볼게요. 뭐 좌변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쌤은 그냥 우변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변을 먼저 이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좌변 모양이 나오는지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변, 그러면 이렇게 차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어떻게 바꾸죠? A 교집합 네모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죠. 그렇죠? 세모 교집합 네모는 세모 빼기 네모는 세모 교집합 네모 여집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그럼 뭐가 쓰인 거죠? 드모르간 법칙이 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쌤이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뭐 쓰인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분배 법칙 쓰인 거죠. 아유, 태우 이지 들어왔니? 그 다음 보세요. 얘를 봐봐. 익숙하죠? 우리 처음에 했던 그 작업이죠. 그래서 얘를 A 차집합 B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A 차집합 C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집합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지워볼까요?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오늘 수업 뭐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뭐 질문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질문하시고